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강제 인치 과정에서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상을 당해서 입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참여연대 출신의 고대 로스쿨 교수마저도 저거는 고문이다, 고문이라는 말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의 진술거부권, 무피권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리고 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피의자를 강제로 끌어가려고 하는 자체가 바로 그 고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의자를 통째로 들어올리다가 의자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또 팔을 잡아당겨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제발 팔을 놔달라 라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럴 정도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야만적인 폭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 정성호 법무장관부터 시작해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교도관들한테 또 교사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특검, 그리고 또 직접 그 강제 인치를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했던 교도관들에 대해서 모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특수상해로 지금 고발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검은 이에 대해서 지금 웬만하면은 저번에 뭐 펜틴이 어쩌고 하면서 브리핑을 하던 특검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체포영장을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할지 여부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충격을 먹은 모양인데요. 특검이 너무나 무리수를 두다가 이제 오히려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교도관이 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그게 딱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동을 부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의 타켓으로 보고서 또 법을 개정해서 교도관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그런 어떤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 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들, 또 지금 강제 인치에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 만들기에 나섰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불리하면 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조집니다. 세상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공청회나 청문회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서 만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건만 있으면 1인을 겨냥해서,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법을 바꾼답니다. 이게 우인설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인설법. 지금 이 나라는 정말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충격적인 SNS 글을 썼는데요. 오늘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 제한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우회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서 제도적 공백이 있음을 이유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합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타켓으로 해서 지금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즉 특검에 오늘 강제 물리력을 행사한 영장 집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임을 특검 스스로도 알고 있고 민주당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기 해당 안 되잖아요. 뭐 해당됩니까? 도주했습니까? 자해했습니까? 시설을 손괴했습니까? 타인을 위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결국은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거랑 똑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지난 1일 김건희 특검의 1차 영장 집행 때에는 특검보가 직접 나왔으나 이런 부분을 인식해서인지 오늘 강제력을 행사할 것을 시사하고는 특검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쪽팔리게 말이죠. 도망간 거죠. 특검보가 나왔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시킨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특검 오늘 변호인 접견이 9시로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거리를 박탈하고자 8시로 집행하는 치졸함까지 보였습니다. 9시부터 변호인 접견이니까 그 전에 와가지고서 8시부터.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
그 피해가지고서 얼마나 치졸한 것이냐. 오늘 변호인단은 7시 40분경부터 구치소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도 일찍 간 거죠. 오늘 첫병장이 집행된 사건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첫 번째 구속된 사건은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면서 공수처가 불법하게 쏴여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고, 두 번째 이번에 구속된 사건은 계엄에 있어 부수적으로 발생한 직권남용 사건이므로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인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신문은 임의사이고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법정에서 부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검사가 만들어봤자 법원에 가가지고 이 피고인이 나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나가리라는 얘기야. 즉 진실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사인데 강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어차피 결론이 정해진 조서를 꾸미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출석하여 진술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호인단은 7시 40분경부터 변호인의 조력권을 행사하고자 구치소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특검은 구치소에 도착하여 변호인단과 논의하였고, 변호인단은 불법 집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용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특검팀만 수용시설로 들어갔습니다. 구치소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수용 거실로 가서 출정 과장실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기망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구치소 직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이제 그 수용실로 갑니다. 그래놓고서는 출정 과장실로 가서 이야기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정 과장실로 가서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속여가지고서 거기까지 끌어내려고 그런 거죠. 수용 거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방에서 이 교도관들이 가서 출정 과장 중에서 이제 교도소에 출정 과장이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방으로 가자라고 기망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인 동석에 대한 답을 듣고 출정 과장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정 과장실로 들어가는 외부 출입문 앞에서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변호인의 입회 없이 대통령의 신체에 위협력을 행사하여 억지로 태우려고 시도하였고, 대통령은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정 과장실로 가자고 속여놓고 나서는 그 가는 길에 차에다가 탁 그냥 납치해갖고 태우려고 그랬던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뭐 납치범입니까? 그러니까 속인 거야. 출정 과장실로 가자고 해놓고 나서는 그 가는 사이에 태우려고. 야, 수용실에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로 가자고 또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인도 안 불러주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은폐하고 속이고 난리 떨고 지금 이 전부 다 이거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8시 30분경 구치소 직원이 수용실 앞에 대기 중이던 변호인들을 찾아와 출정 과장실로 변호인들을 안내하였고, 변호인들이 수용실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를 두고 특검은 변호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변호인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브리핑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는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몰각한 황당한 발언임을 지적해야 됩니다. 아무리 구치소에 있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피의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8시 30분경에 구치소 직원이 수용시설 앞에 대기 중이던 변호인들을 찾아와서 출정 과장실로 변호인들을 안내하였고, 변호인들이 수용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출정 과장실로 가 있는 변호인단을 향해서 거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변호인들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다고 그러는데 웃기는 얘기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인단은 출정 과장실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강금죄에 해당하고 헌재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임을 강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 납치하려고 했던 거, 이런 거는 불법 체포다, 직권남용이다, 강금죄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특검팀은 자진하여 출석 의사를 물었고,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거부를 하자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변호인들을 모두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변호인들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이유로 나갈 수 없다고 거부하자 변호인들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다가 그대로 두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집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이 있는 곳에서 말이죠. 특검팀은 구치소 직원에게 윤 전 대통령의 양팔을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잡고 끌어내어 차량에 탑승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구치소 측 출정과장 신용호와 특사경 팀장 김유씨는 CRPT, 그러니까 이게
교도소의 CRPT라는 것은 수용자의 질서를 유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된 팀인데 이들은 교도소 시설 내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비상상황 발생 시 진압하고 규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팀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CRPT 팀이라는 건 거기서 기강 잡는 좀 그러니까 힘세고 뭐 잘 싸우고 이런 놈들 훈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출정과장 신용호와 특사경 팀장 김유신 요 CRPT 팀을 갖다가 이제 동원해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훈련된 그러니까 그런 CRPT 다시 말해서 교도소 안에서도 기강 잡는 그런 잘 싸우겠죠. 그리고 뭔가 훈련돼 있겠죠. 이런 애들을 일부러 시킨 거지.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 행위를 고지하자 실제 집행을 하는 CRPT 직원들이 주장하였고 CRPT 직원들은 하기 싫겠죠. 주장하였고 특검팀은 문홍주 특검부에게 전화를 하여 그때부터 문홍주 특검부가 스피커폰으로 지휘를 하였다고 합니다. 문홍주가 이제 스피커폰으로 지는 오지도 않고 이제 지휘를 한 겁니다. 이자도 그러니까 이제 불법 집행에 가담한 자입니다. 이자도 이제 고발의 대상이죠. 출정과장 신용호와 특사겸 팀장 김유신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잡범 다루듯 조용히 하세요. 지속적으로 수차례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잡범 다루듯 하였다고 합니다. 출정과장 신용호는 특검 측에 다시 집행 지시에 대해 물었고 이에 문홍주 특검부가 신용호에게 몇 명이서 집행하는가 라고 질문하자 신용호가 10명 정도 된다고 답변하자 문홍주 특검부는 10명이서 1명도 끌어내지 못하냐며 다그치며 다시 집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다시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완강히 거부하였고 이에 다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변호인단에서 10분간 대통령과 대화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여 10분 정도 강제 집행이 멈추었습니다. 10분간 상의하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자들의 관등 성명을 확인하지 못했음을 인지한 후 이에 송진호 변호사가 집행하는 자들에게 가서 관등 성명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치소 측 간부는 집행에 참여한 CRPT 팀원들의 관등 성명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여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정도 왔는데 이 자들의 관등 성명을 이름을 다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방해를 했다. 10분에 다시 출석 거부를 표명하자 특검팀은 다시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채 끌고 가서 차량에 탑승시키려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일부는 대통령님 팔을 잡고 일부는 다리를 잡고 일부는 의자를 밀어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의자 다리에 허리를 부딪히고 엉덩방아를 찢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 어깨와 팔이 빠질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바닥에 주저앉게 된 대통령에 대한 집행이 다시 정지됐고 변호인들은 대통령의 부상 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특검팀이 특검부와 전화통화를 한 후 특검부와 스피커폰으로 대통령이 대화를 나눴고 그 자리에서 특검부는 자진 출두할 의사를 물어보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하자 책임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종료한다는 선을 하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상황 종료 후 변호인단과 대통령님은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하여 변호인단과 접견을 하였고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실 진료를 요청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번 집행과 오늘 있었던 불법 집행에 대한 CCTV와 바디캠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안과와 관련하여 기존 진료받던 서울대학병원에서 발행한 구체적 수치, 시술, 받은 지 수개월이 지남, 실명의 우려가 있음에 소개일이 기재된 소견서, 진단서, 기존 진료받았던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고 서울대병원 기존 주치의와 협의된 진료일을 외부 진료 신청하였으나 관내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한다고 하였고 불허를 한 거죠. 관내병원의 의료진을 지정하여 일정 조율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가서 지금 안과 지금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허용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조각내어 사실관계 전체를 알기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널리 알려달라고 하는 입장이 참담합니다만 이 만화사상을 멈추기 위하여 널리 알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있었던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정확하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충격적인 그 내막을 전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에 대해서도 구독과 그리고 또 좋아요로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있습니다.